어두운 화면. 열대의 밤 소리가 들린다. 귀뚜라미 멍게 짖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에어컨 소음. 카메라가 천천히 밝아지면서 낡은 건물의 창문이 보인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고 그 안쪽은 어둡다. 멀리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화면이 전환되며 프놈펜 시내의 야경이 펼쳐진다. 메콩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 네온사인,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 겉보기엔 평범한 동남아 도시의 밤.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차분하지만 긴장감 있는 목소리. 2025년 10월 캄보디아. 세계는 이곳을 관광지로 안다. 앙코르와트, 우호적인 사람들, 저렴한 물가. 하지만 이 나라 어딘가에는 누구도 모르는 지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의 청년들이 갇혀 있었다. 화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며 긴박한 음악이 시작된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 적발, 한국인 64명 강제 송환, 여권 압수하고 감금, 강제 노역, 정부 긴급 구출 작전 성공. 각 헤드라인마다 충격적인 키워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다.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다. 한국이 움직이기 전까지 타이틀이 사라지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프랑스인 인권활동가 줄리앙의 모습이 나온다. 30대 후반 수염을 기른 백인 남성. 그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벽에는 세계 인권 선언문 포스터, 각종 NGO 스티커, 그리고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줄리앙의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프랑스식 억양이 섞인 영어. 한국어 자막이 깔린다. 나는 7년 전 캄보디아에 왔다.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 나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봐왔다. 하지만 2025년 가을, 내가 목격한 것은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플래시백. 몇 주 전. 줄리앙이 현지 경찰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지도가 펼쳐져 있다. 캄보디아 경찰관이 크메르어로 설명하고 통역자가 영어로 번역한다. 치엘립 외곽에 수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의 거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줄리앙이 눈썹을 찌푸린다. 한국인? 가해자 말인가? 경찰관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피해자입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줄리앙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다.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일에? 경찰관이 서류를 넘긴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줄리앙의 사무실로 돌아온 화면. 그는 컴퓨터로 한국에 대해 검색한다. GDP 순위, 기술 강국, K-파프, 삼성, 현대. 화면에는 현대적이고 발전된 한국의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줄리앙은 혼잣말한다. 이런 나라 사람들이 사기 조직에 강제로 끌려간다고? 말이 안 돼. 하지만 며칠 후 현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다. 현지 조사 장면. 줄리앙이 현지 경찰, NGO 활동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 지역으로 향한다.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 먼지가 풀풀 날린다. 차창 밖으로 논밭과 야자수가 스쳐 지나간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차는 계속 달린다. 외딴 건물 앞에 도착한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다. 건물 주변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 명백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곳이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문을 연다. 안에서 놀란 사람들의 목소리, 황급히 뭔가를 숨기는 소리. 내부로 들어간 순간 줄리앙은 충격을 받는다. 좁은 방 안에 컴퓨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고 그 앞에 지친 표정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다. 대부분 20대로 보이는 한국인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다. 어떤 이는 울고 있고 어떤 이는 멍하니 앉아 있다. 한 여성이 경찰을 보자 무릎을 꿇고 운다. 제발. 저희 좀 구해주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멍 자국이 있다. 다른 청년은 벽에 기대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구겨져 있다. 줄리앙은 통역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간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희는 속았어요. SNS에서 해외 취업 광고를 봤어요.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다른 피해자가 이어받는다.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곳에 배치됐어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목표를 달성 못하면 폭행당했어요. 그는 팔을 걷어 올려 멍 자국을 보여준다. 도망치려고 했던 친구는 더 심하게 당했어요. 한 여성 피해자는 전화기를 꺼내 보여준다. 화면에는 가족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다. 엄마, 나 도와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한다.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감시받았거든요. 가족들은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줄리앙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7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선진국 청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속아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한다. 손이 떨린다. 밤 숙소로 돌아온 줄리앙. 그는 침대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한다. 노트북에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멈춘다.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있다. 어린 얼굴들. 누군가의 자식이고 친구이고 연인인 사람들. 그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줄리앙의 내레이션.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4명. 64명의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이 나라에 왔다가 지옥을 경험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정부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올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그런 정부를 본 적이 없는데. 다음 날. 줄리앙은 임시보호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다. 현지 NGO가 마련한 안전가옥. 피해자들은 이제 철창 없는 방에서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계속 문을 확인하고 어떤 이는 창문 밖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줄리앙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한 청년 27세 김민수 가명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됐어요. 1년 넘게 백수로 지내다가 SNS에서 이 광고를 봤어요. 캄보디아 IT 기업 한국인 직원 모집, 월급 500만 원, 경력 무관. 너무 좋은 기회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드디어 취업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죠. 민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비행기 타고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너무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화면은 플래시백으로 전환된다. 재연 드라마 형식. 젊은이들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 가족들이 배웅하고 본인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탑승구로 향한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다. 조심히 다녀와. 자주 연락하고. 아들이 밝게 웃으며 답한다. 엄마 걱정 마. 나 잘 될 거야. 장면 전환. 캄보디아 공항 도착. 마중 나온 사람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차에 태운다. 차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진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철창 달린 건물. 여권을 내라고 한다. 회사에서 비자 처리할 때 필요하니까.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건넨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현재로. 민수가 계속 말한다. 여권을 빼앗긴 순간 저희는 갇힌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고 대사관에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압수당했고 인터넷은 감시받았어요. 매일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 고객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돈 쓰게 유도하고. 그걸 못하면 폭행당했어요. 다른 피해자 24세 이수진 가명이 말을 잇는다. 저는 여자라고 더 심한 일을 당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는다. 줄리앙이 조용히 기다린다. 로맨스 스캠이요. 외로운 외국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내는 일이었어요. 거부하면 때렸어요. 하루에 10명 이상한테 메시지 보내야 했어요. 제가 무슨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군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피해자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요. 한 청년은 도망치려다 잡힌 경험을 이야기한다. 한 번은 새벽에 몰래 나가려고 했어요. 담을 넘으려는 순간 잡혔어요.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줄리앙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줄리앙의 내레이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분노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속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이들을 구할 것인가? 보호소 밤 시간. 피해자들이 모여 앉아 있다. 누군가 조용히 말한다. 우리 정부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답한다. 알겠지. 뉴스에도 났잖아. 대사관에서 곧 연락 올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불안하게 묻는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데려갈까요? 우리가 사기에 연루됐잖아요. 범죄자 취급받는 거 아닐까요? 침묵이 흐른다.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때 민수가 말한다. 아니야. 우리 정부는 달라. 나는 믿어.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알면 반드시 구하러 올 거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야. 다른 이들이 그를 바라본다. 반신반의하지만 그 말에 희망을 걸고 싶어 한다. 줄리앙은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나는 수많은 나라의 피해자들을 봤다. 대부분의 정부는 자국민이 범죄에 연루되면 손을 놓는다. 자업자득 본인 책임이라고 말하며 외면한다. 한국도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대한민국 서울. 외교부 청사. 긴급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실에는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대형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사건 브리핑 자료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인 64명 인신매매 피해 확인, 강제 노역 및 폭행 정황, 여권 압수 상태. 외교부 국장이 말한다. 현지 대사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 64명이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입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서 현지로 갔고 도착 즉시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탈출 시도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질문한다. 피해자들 중 실제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순간 침묵이 흐른다. 외교부 차관이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입니다. 설사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에 돌아와서 조사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겁니다.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경찰청장이 말한다. 즉시 특별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전원 구출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지시한다. 대사관에 정권을 주십시오. 필요하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세요. 캄보디아 정부와 최고위급 협의도 진행하십시오. 우리 국민을 반드시 데려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대사와 영사들이 긴급 회의 중이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모두 책상에 앉아 있다. 대사가 말한다. 본부에서 최우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피해자 전원 조기 송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영사들이 전화기를 들고 현지 경찰, 법무부, 이민국에 연락한다. 한국 대사관입니다. 우리 국민보호권으로 긴급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 경찰 특별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장면. 수사관들이 간편한 복장에 배낭을 메고 탑승한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구하러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64명 전원 1명도 빠짐없이 데려옵니다. 푸놈펜 공항 도착.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다.
악수를 나누고 즉시 차에 탑승해 회의 장소로 이동한다. 차 안에서 팀장이 브리핑을 받는다. 피해자들 현재 임시보호소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범죄자 취급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피해자이며 우리는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보호소에 도착한 한국팀.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열리는 순간 피해자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을 향한다. 한국 경찰 유니폼, 대사관 직원 배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정훈 팀장입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술렁인다. 누군가 정말요? 라고 묻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린다. 팀장이 계속 말한다. 여러분이 겪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여러분 전원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저희 처벌받나요? 저희가 사기에 가담한 것 때문에. 팀장이 단호하게 답한다. 여러분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입니다. 귀국 후 조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린다. 안도,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가 그녀를 안아준다. 줄리앙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다.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의 내레이션.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팀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공포에서 안도로.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국 정부가 직접 구하러 온 국민이었다. 다음 며칠간의 과정이 몽타주로 보인다. 한국팀과 캄보디아 당국의 협력. 서류 작업, 건강검진, 심리상담. 대사관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임시 여권을 발급해준다. 여권 없이도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새 임시 여권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린다.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쓰다듬는다. 한국 정부는 항공권도 전액 지원한다. 경찰은 현지 조직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한다. 대사관은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찾아주고 압수된 핸드폰을 되찾아준다. 한 청년이 몇 달 만에 부모님께 전화한다. 엄마. 나야. 응, 나 괜찮아. 곧 집에 갈 수 있어. 미안해, 엄마. 걱정 많이 했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청년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다. 대사관은 피해자들에게 깨끗한 옷과 세면도구를 제공한다. 처음으로 제대로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진다. 대사관 직원이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준비해준다. 김치찌개, 불고기, 라면. 간단하지만 고향의 맛. 한 청년이 라면을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린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집에 온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가 파견되어 트라우마 케어를 시작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무서웠어요. 창피했어요.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줄리앙은 한국팀의 일하는 방식을 관찰한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한다. 새벽 3시에도 대사관에 불이 켜져 있다. 직원들은 교대로 피해자들을 돌본다. 경찰은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직 배후를 추적한다. 의료진은 피해자들의 건강을 체크한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줄리앙이 한국 대사에게 묻는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나라 정부들은 이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사가 잠시 생각하다 답한다. 우리는 70년 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알기에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 줄리앙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내레이션. 그때 나는 깨달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여권이나 서류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온다는 약속이다.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출국 당일. 푸놈펜 공항. 한국팀과 피해자 64명이 함께 공항으로 향한다. 여러 대의 차량 행렬. 차 안에서 피해자들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다. 창밖으로 캄보디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몇 달 전 희망을 품고 왔던 이 땅을 이제는 악몽으로 기억하며 떠난다. 공항 입구에 도착하자 현지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한 최종 조치. 피해자들은 한 명씩 신원 확인을 받고 출국 수속을 밟는다. 한국 영사가 그들을 하나하나 챙긴다. 여권 확인하셨죠? 짐은 다 챙기셨고요? 불편한 곳 없으세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향한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한국행 비행기가 보인다. 대한항공 여객기 동체 태극 문양과 KOREAN AI야. 피해자들은 그 비행기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 자유로 가는 비행기. 탑승이 시작된다. 한국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탑승한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 함께한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집에 도착하실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한다. 엔진 소리와 함께 기체가 하늘로 떠오른다. 창밖으로 캄보디아 땅이 점점 작아진다. 한 청년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먼 곳을 바라본다. 안녕 악몽.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옆자리의 친구가 그의 어깨를 토닥인다.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아서 돌아가. 기내에서 피해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몇 달간 함께 고통을 겪으며 형성된 유대감.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가족 보고 싶어. 엄마 밥 먹고 싶어.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우리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 이 일을 겪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 팀장이 기내 방송으로 말한다. 피해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 4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에는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국 후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행기 안 조용한 시간. 어떤 이는 잠을 자고 어떤 이는 창밖을 보며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엄마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해. 보고 싶어. 한 여성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진다. 몇 달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외모. 엄마가 나 보고 놀라시겠다. 많이 말랐거든. 4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온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여러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린다. 정말로 돌아왔다. 정말로 집에 왔다. 비행기가 착륙한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환호성 울음 안도의 한숨. 우리 살았다. 집이다. 대한민국이다. 서로 껴안고 우는 사람들. 몇 달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킹한다. 문이 열리고 승무원이 말한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피해자들이 한 명씩 내린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 벽에 붙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사인, 한글 안내문, 한국 관광 포스터들. 모든 것이 낯설지 않다. 모든 것이 익숙하다. 집이다. 입국장에서 특별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 승객과 분리되어 별도 공간에서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밟는다. 출입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가족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체크박스에 표시하며 그 의미를 새삼 느낀다. 도착장 문이 열린다. 그 너머에는 수십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민수야, 수진아, 아들, 그 가족들이 달려온다. 피해자들도 뛰어간다. 포옹 눈물 울음. 어머니가 아들을 꽉 안으며 운다. 아가 우리 아가.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들도 어머니 품에서 어린 아이처럼 운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버지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집에 왔어. 우리 집에 왔어. 딸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아빠. 나 이제 안전해. 집에 왔어. 남자친구가 달려와 연인을 껴안는다.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다시는 떠나지 마. 제발. 응, 안 떠나. 이제 안 떠나. 한편에서는 혼자 서 있는 피해자도 있다. 가족이 멀리 살거나 차를 타고 오는 중이거나 혹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 대사관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간다. 가족분들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함께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숙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 한편에서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선을 그어 놓았다.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접근이나 촬영은 삼가 주십시오. 기자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본다. 한 기자가 카메라에 대고 리포트한다.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64명이 오늘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했으며 줄리앙도 함께 한국에 왔다. 그는 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정부에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그는 공항 도착장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다. 가족들의 재회, 눈물, 포옹, 안도.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정부 청사. 줄리앙이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난다. 회의실에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한다. 저는 7년간 인권활동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인신매매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묻는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줄리앙이 답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국민이 범죄에 연루되면 정부는 거리를 둡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죠. 영사 지원도 최소한으로만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방치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현지에 와서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줄리앙은 계속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최고위급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특별팀이 파견됐으며 외교 채널이 총동원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가 말한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줄리앙이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겁니다. 회의 후 줄리앙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다. 줄리앙이 준비한 성명서를 읽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증언합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 정부가 반드시 구하러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왔습니다. 3주 만에 64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자가 질문한다.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줄리앙이 답한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 부처 간 협력, 피해자 중심 접근.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다른 기자가 묻는다.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찰청 관계자가 답한다.
전원 안전하게 귀가했으며 필요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조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장면 전환.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 피해자들이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 한 상담사가 민수와 대화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말해보세요. 민수가 답한다. 안도감도 있지만 여전히 무섭고 창피하고 화도 나요. 제 자신한테도 저를 속인 사람들한테도.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수진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꾸 악몽을 꿔요. 다시 그곳으로 끌려가는 꿈을. 상담사가 말한다. 트라우마 증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치료해 나갈 겁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률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기 조직에 대한 형사 고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 피해자가 묻는다. 저희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 때문에 처벌받진 않나요? 변호사가 답한다. 여러분은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입니다. 법원도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다. 트라우마 회복 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을 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직업 교육까지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 청년이 말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겪고도. 상담사가 미소 짓는다.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자조 모임도 만들어진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 가족한테 설명해도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천히 회복해간다. 몇 달 후. 민수가 새로운 회사에 첫 출근하는 장면. 긴장된 표정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간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신입사원 김민수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민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켠다. 책상 옆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 수지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강의실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교수님 말씀을 경청한다. 휴식 시간에 친구가 묻는다. 수진아, 요즘 어때? 수진이 미소 짓는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아직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어.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해간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 일을 돕고 어떤 이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어떤 이는 학업을 재개한다. 모두 느린 속도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 피해자 단체가 만들어져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학교와 구직 사이트에서 예방 교육을 한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현지 대사관 연락처를 꼭 저장하세요. 그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지식이 된다. 줄리 앙은 프랑스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They came back how South Korea rescued its citizens. 책 표지에는 태극기와 함께 희망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다. 책은 유럽에서 화제가 되고 여러 나라 정부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줄리 앙이 한 강연회에서 말한다. 저는 7년간 인권활동가로 일하면서 국가의 어두운 면을 많이 봤습니다. 무관심, 부패, 무능.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국가의 가장 밝은 면을 봤습니다. 책임감, 신속함, 인간애. 한국은 제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주었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영토와 국민의 집합이 아닙니다. 국가는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킨다는 약속.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 타국까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나라를.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서울의 야경, 한강, 남산타워.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공원 산책하는 노인.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내레이션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 2025년 가을 64명의 젊은이들이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들을 구한 것은 군대도 영웅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한 나라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 의지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목격했다. 진정한 문명국이란 무엇인지.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오른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때 비로소 국가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이 이야기는 2025년 10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64명의 국민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장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태극기가 힘차게 흔들린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태극기 아래 평화로운 한국의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 장면. 민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 어머니가 반찬을 권한다. 많이 먹어. 민수가 웃으며 답한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인다. 아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식탁 한편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있다. 가족 사진. 모두가 웃고 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이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그들의 나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